실시간 정부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영향이 생각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관세로 인해 달러 가치가 오르면 미국에서 수입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논리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거둬들인 순이익이 2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미엄 가전과 스마트폰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실적 성장의 가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캐나다 법인에 4,900억 원을 출자합니다. 자금은 제너럴모터스와 합작해 캐나다 퀘벡주에 짓고 있는 양극재 공장에 투자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신한금융지주를 제치고 금융그룹 중 시총 2위에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호실적과 함께 밸류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KB금융을 추격하고 나섰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유진입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에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타격을 받은 건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선 오늘의 하락이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빠르게 반등한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인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잘 가다가 잠시 조정세를 겪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들 고민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월요일인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보고 앞으로 급등 나올 종목들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올해는 확실히 영민하게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급락을 보고 요새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만큼은 쉽지 않겠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종가 기준에서는 거의 약보합까지 올라오면서 또 다시 양봉으로 기분 좋게 마감해주는 월요일이었습니다. 확실히 국내 증시가 올해만큼은 굉장히 강한 글로벌 탑3 안에 드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만의 전유물이죠. M7만의 전유물 AI,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생태계에 중국의 딥시크의 등장으로 이제 레거시 반도체, 또 한한령 해제에 따른 중국 관련주들, 이러한 질병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테마일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가 기분 좋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순환매라는 거죠, 그죠? 작년 같은 건 어떻죠? 수급이 완전히 빡 쏠려 있었죠, 미국 증시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서학개미도 동학개미로 많이 돌아오고요. 간단합니다. 왜 돌아올까요? 앵커님 왜 돌아올 거예요? 동학개미로. 아무래도 미증시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네, 간단합니다. 수익이 나는 곳에 돈이 오게 마련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올해 증시의 좀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이 이제 좀 한 템포 멈춰주거나 쉬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홍콩 H지수, 우리나라, 대만, 유럽 이런 증시들로 좀 퍼져나가고 우리나라가 좀 1등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러한 좀 흐름 속에서 오늘도 좋은 종목들 알차게 또 꽉 채워왔으니까요. 오늘 1시간 종목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좋은 종목들을 보면서 과감한 결단으로 올해만큼은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서 좋은 수익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저희 주식포맨 위너 11 시간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매주 전문가님의 시선에 포착된 종목들이 새로운 종목들이 선발되고 또 빠지는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는 이어서 국내 시장 리그 컨디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발생한 악재를 소화하면서 하락한 우리 증시입니다. 하지만 이 조정이 단기 조정일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의 조정 잠시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까요? 오늘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2% 상승 같은 조정이라고 봅니다. 빠졌어야 될 게 안 빠졌기 때문에 오른 거나 진배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은 그 이후로는 미국 증시가 워낙 좀 크게 빠졌기 때문이에요.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장 2.2%. 2만 포인트를 상당히 좀 빠르게 돌파했는데 역시 마의 벽인 것 같습니다. 통곡의 벽, 그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뭐 되게 잘 나와서 뭐 되게 올라가서 엔비디아가 다시 뭐 시가총액 1위가 돼서 뚫고 올라가지 않는 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그래서 2만 포인트는 생각보다는 빨리 올라왔지만 맞으면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지는 거 보니까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하락의 이유도 일단 경제 지표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죠? PMI가 워낙 크게 쇼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을 넘어가면 확장, 50을 넘어가면 수축인데 예상치가 53. 여전히 노랜딩이구나. 경기가 여전히 골디락스 분위기가 풀풀 나는구나 했는데 뭐야? 50을 꺾었다고 49.7 갑자기 뭐 지난번에도 한번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산불 때문이야 또 뭐 때문이야라고 얘기는 했는데 두 번은 거짓말을 못하죠, 그렇죠? 아니잖아, 거봐, 그죠? 산불을 두 번이나 써먹을 수는 없겠죠,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단 서비스의 PMI 쇼크가 반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슬그머니 넘어갔는데요, 그죠? 그래서 악재가 일단 반영이 됐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코로나 이슈가 있었는데요. 저는 일단 이거는 좀 해프닝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조류독감, 뭐 구제역, 뭐 이런 것들 뭐 계절마다 한 번씩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국 증시 하락에 뭐 이유를 찾다 보니까 뭐 너도 있었구나라는 정도,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과한 해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도 진단 키트주 몇 개 올라왔는데요. 키트주 올라갈 때 사면 거의 99% 물리죠, 그죠? 키트주들은 따라가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대신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면 또 다시 강 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호재를 악재로 생각하고 악재를 호재로 생각하면 강세장, 그죠? 호재만 막 우리가 작년에 그랬죠. 아무리 호재가 나오고 미국 증시가 1년이면 50차례 신고가 가도 우리는 계속 쳐박았죠. 약세장. 호재는 반영 안 해. 악재만 계속. 삼성전자 악재, LCB 못 들어갔대 악재, 2차전지 캐즈밀의 악재, 계속 악재만 파고들었었죠, 그죠? 지금 분위기 바뀌었죠. 미국 증시 떨어져도 안 무너지죠, 그죠? 우리나라가 뭐 되게 좋아서 올라가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증시는 펀더멘탈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센티와 펀더멘탈의 경계선.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수평선, 지평선처럼 주가와 실적은 만나지 못한다, 그죠? 항상 그것을 맞춰가려는, 누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서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나지 못하는 접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센티가 끌고 가는 장, 굉장히 좋은 장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는 그럼 올라갈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또 뭐야? 그러면 경기 지표가 안 좋으니까 올해 금리 인하를 9월에 할 줄 알았더니 6월에 하겠구나. 그럼 괜찮네 하면서 미국 증시는 또 방어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크게는 안 무너질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주 후반 변동성만 이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받쳐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재밌는 얘기 한번 보여줄게요. 트럼프가 힘이 많이 벌써 빠지네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벌써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뭐 워낙 강하게 밀고 올라가서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지겹게 국내 증시를 괴롭혔었던 원달러 한 1,480원, IMF 수준을 찍었었던, 외환위기 수준을 찍었었던 1,480원이 무너지고 1,420원대. 여기서만 좀 안정되면 국내 증시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내려가주는 흐름들 좋고요. 유가도 마찬가지 70달러대로 하향 안정세.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냥 자석같이 빨아당기죠. 올라가면 빨아당기고 있죠. 여기서 자석같이 유가를 빨아당기고 있어서 저는 물가가 뭐 트럼프 트레이드 달러 강세가 이렇게 약해지는 거 보니 크게 의미는 없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트럼프 국정 수행 반대 의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건 아니겠죠, 그죠? 국정 수행 반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당연히 당선되고 지지율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별개와 국정 수행 반대 의견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미국 국민들이 지금 인플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렇게 막 관세 때려버리면, 관세가 뭐예요? 수입하는 관세를 올리면 그거는 소비자한테 가격이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 자체도 반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 마. 심하게 하지 마. 적당히 해. 이런
이 반대 설명중 50% 이상 돌파했고요. 재밌는 게 이것도 재밌죠? YTD, 그러니까 올해 연초 기준에서 2025년 수익률을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누구 관세 지금 때리죠? 멕시코, 캐나다, 유럽, 한국은 좀 아직은 공포만 하고 있지만 뭐야? 지금 미국이 관세 타겟팅을 하는 정조준하고 있는 국가들의 수익률이 올해 제일 높아요. 유럽이 11% 올라왔고요. 우리도 10%나 올라왔어요. 멕시코도 7% 올랐고요. 그죠? 캐나다도 4% 올랐습니다. 중국, 일본 애들 올해 못 올랐어요. 일본 올해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래서 작년에 일본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우리 그죠? 이러한 흐름들 재밌는 현상이죠. 그죠? 트럼프가 확실히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왜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좀 이례적이죠. 우리가 걱정했던 게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로 하락하고 있고 뭐 금값 정도는 원래 올라갔으니까요. 그죠? 트럼프가 관세 타겟팅한 주식 증시들이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는 벌써 반대 의사에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죠? 왜일까요? 트럼프는 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기. 1기가 아니라 2기. 겪어봤잖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봤을 때는 저거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막 땅 우리 뭐 저기 땅 우리 거 우리가 가서 점령할게. 우리 땅 하자라 그러고 막 우크라이나에서는 50% 내놓으라 그러고 막 그죠? 이런 흐름 트럼프의 특성을 증시가 이미 AI처럼 학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학습 효과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퐁당 빠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빠지지도 않아요. 그냥 슬금 둥둥둥 떠다니는 흐름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흐름들이 이제 미국 증시 눈치 안 보고 좀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을까. 중국은 이제 미국 좀 보지 말자. 우리 맨날 뭐 테슬라 주가 보고 애플 주가 보고 엔비디아 주가 보고 눈치 보고 그랬는데 걔네 작년에 뭐 신고가 갈 때 우리 좀 갔어요? 엔비디아 신고가 갈 때 삼성전자 갔고 뭐 하이닉스 갔습니까? 테슬라 신고가 갈 때 우리 뭐 2차 전지 갔어요? 테슬라가 지금 가서 2차 전지가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약간 좀 개연성을 떨어뜨려 놓고 봐도 됩니다. 대신에 뭘 보냐면 중국을 좀 보자고요. 이제 중국을 좀 보자. 중국 상해지수 차트인데요. 작년 8월에 그러니까 뭐 홍콩 H, 뭐 ELS 막 낙인, 그러니까 막 다 작살났죠, 그죠? 파생 상품도 다 작살났을 때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국내 증시도 어때요? 작년에 다 포기하고 막 아직도 국내 주식 하세요? 바보. 이럴 때가 저점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상해지수도 작년에 그냥 땅굴 파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8월 달부터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립 서비스를 막 남발하면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마치 무슨 테마주 같이 급등을 했어요. 지금도 안정세, 상승폭이 한 3분의 2 정도에서 안정세를 찾고 있죠. 근데 중국이 다우랑 나스닥을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중국 상해지수는 시가총액 1위가 뭐냐면 귀주 못 해줍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중국 프리미엄 술, 그죠? 백주, 귀주 못 해주가 시총 1위.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트 진로가 시가총액 1위인 거예요. 그죠? 술 만드는 회사가 시가총액 1위고요. 그리고 2위부터 10위, 은행, 공상은행 2위, 농업은행, 페트로차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겁니다. 가스공사 업체, 중국은행. 그러니까 이 공기업적인, 물론 공산국가지만 공기업적, 은행주, 술 만드는 회사, 가스, 석유, 석탄 이런 회사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꽉 차.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은행, 농업 막 이런 것들이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전통주들이 미국 상해지원 비수를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는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홍콩 증시 보실래요? 자, 홍콩 증시, 홍콩 H입니다. 멋지게 올라가죠. 그죠? 홍콩 HG 여기에 중국의 빅테크가 들어가 있어요. 텐센트, 알리바바, 차이나 모바일, 샤오미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나스닥이죠, 그죠?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제 뭐예요? 중국의 추격이 미국 M7의 전유물이어만 같았던 그들만의 리그였었던 AI와 관련한 인프라와 센터와 칩과 기술들이 이제 중국으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죠? 때에 맞춰서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는 한알령 지금 이제 얘네들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지요. 자기네들도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 어떻게 싸워요? 미국 연합군한테,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참 여기서 정치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외교를 잘해서 그죠? 서희의 외교처럼 지금 한알령 해제했다는 투자 심리 굉장히 높아져. 지난주에 OTT 기업들 굉장히 급등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4월, 5월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3월까지는 중국주를 보자. 2, 3월은 중국주를 보자라고 제가 아예 헤드라인을 좀 박아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일단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3월 초에 양회가 있습니다. 3월에 양회에서 지금 물 들어왔죠, 그죠? 뭐 이제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막 미국이 그렇게 때렸는데도 하다못해 뭐 틱톡도 매각하라고 난리치려도 이렇게 살아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한 자신감을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셋째, 경기 부양 또다시 작년 8월과 같이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OTT 올라갔지만 화장품, 엔터, 게임, 미디어, 뭐 하다못해 뭐 웹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공통점은 뭐예요? 안 움직였어요. 지금 저기서 밑에서 쏟아져 내리고 오고 있죠. 누가? 조선, 방산, 전력기기, 그죠? 얘네들이 변압기죠, 그죠? 조방변, 조선, 방산, 변압기 지금 위에서 확 쏟아내려죠. 조선주 하선하라 리포트도 나오고요. 조선주 그만 사라. 저는 뭐 한 번도 조선주 지난주에 한번 XTX 조선 수익이 한번 났긴 했지만, 네. 지금 시장에 물이 바뀌고 있어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바뀌고 있구나. 이거를 못 느끼면 같이 물에 떠밀려 가는 거죠. 뭐 또 저거 그렇게 그렇게 안 살려다가 안 되겠어. 너무 다른 거 안 가고 이것만 가. 그래서 변압기 HD 현대일렉트릭 고점에서 이 방산밖에 안 가네. 현대로템 뭐 하나 뭐 시스템 또 사고. 자, 그래서 자 이제는 나도 동참할 거야라는 순간에 미끄러지고 밑에서 손절한 종목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포트를 매매를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이 포트폴리오 변화를 한 번 잘못, 두 번만 딱딱 잘못하면 계좌 박살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주들 이제 바닥에서 슬슬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위너11 포트에서 DOU 계속 말씀 좀 드렸잖아요. DOU 뭐예요? 중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홍콩 H지수의 시가총액 1위 텐센트의 큐뮤직과 합작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언제? 내년에? 올해. 그래서 목표 주가 5만 원 말씀드렸죠. 3만 5천 원대도 3만 7천 원대 이거 5만 원은 가지 않을까요? 진짜 5만 원 왔어요. 어느 날 2월 20일 날. 제가 지금 여기 QR 찍고 들어오시면 이런 방이 운영이 되는데요. 이 방에서 매매 사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전 8시 장 전에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뉴스가 나왔잖아요. 아침부터 막 중국 5월 달에 한알령 해제할 것 같다 그러면서 막 OTT 스튜디오 드래곤 막 갭 뜨고 막 급등 출발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럼 DOU는 5만 원에 전량 매도 걸어줍시다. 우리는 그만 먹읍시다. 여기서 많이 먹었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40% 50% 왔는데 그만 먹자. 그래서 DOU 9시 6분 5만 원 전량 수익 실현 축하드립니다. 끝. 네, 당분간 안 할 거예요. 네, 이제 다른 데로 또 가야죠. 지금 막 움직이는 종목들 오늘 히든 종목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챙겨보시고 삼성전자가 안 갈수록 종목들은 좋다 그랬죠. 그죠?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한번 4% 반등 나오니까 종목들 안 움직여버리는 거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건 매매의 작은 전술이에요. 아까 시황의 중국주를 이건 전략이고요. 하위 개념인 전술은 삼성전자가 한 4% 가는 장세. 그러면 일단 매매는 조금 러프하게 너무 좀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좀 방어적으로 관망. 삼성전자가 안 가는데 지수가 오늘처럼 움직인다. 종목도 한번 찾아서 한번 들여받아 보는 거죠, 뭐 그죠?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를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삼성전자를 보면 지수를 봤죠. 삼성전자 없이는 지수가 못 가니까. 근데 지금은 장이 좋을 때는 삼성전자가 가면서 시장을 끌어간다. 그러면 오늘은 계륵이구나. 오늘 쉬어야겠다. 삼성전자가 안 가는데 지수가 간다. 뭐 있지? 이렇게 종목을 발빠르게 찾아다니는 전술을 지금 시장에서 강세장에서는 세우시면 됩니다. 조그만 팁을 하나 드려봤고요. 그리고 매크로 이번 주는 조금 중요합니다. 2월 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엔비디아. 왜요? 작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는 딥시크가 없었거든요. 과연 이 쟁슨 황이 딥시크를 어떻게 씹을까? 물론 막 칭찬해주진 않겠죠, 그죠? 경쟁자로서 생각을 할까? 아니면 여기에 따른 실적의 변화가 있을까? 아니면
항상 컨퍼런스 콜에서 또 잭슨 황이 과연 어떤 코멘트를 하면서 AI 종목들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 그죠? 주가가 어떻게 될까?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재밌냐면 지금 시장이 약간 HBM 관련주, SK 하이닉스, 뭐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뭐 테크인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꼬꾸라졌죠, 그죠? 그 대신 여기서 밑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ENF 테크놀로지, 또 이러한 반도체 레거시 소재 장비 부품주들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러니까 HBM에만 가던 시대에서 HBM이 꼬꾸라지고 이 레거시 제품들이 올라오는 이 반도체에서도 지금 패가 갈렸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좀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 포인트다. 목요일 날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발표가 되니까 이러한 좀 부분들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 새벽 1시니까 목요일 날 새벽 1시면 네, 금요일 날 반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엔비디아, 세일즈포스 요것만 주의하자. 요것만 주의하면 미국 증시가 맞다. 오늘 2, 3% 빠그라지지 않는 한 국내 증시는 이번 주도 순항할 것이다. 이 순항하는 거 잘 가네. 이러지 마시고요. 그죠? 적극적으로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뛰는 만큼 벌어요. 작년에 뭘 해도 안 돼요. 작년에는 뭘 해도 안 되지만 지금은 노력하는 만큼, 공부하는 만큼, 종목 찾아가는 만큼 수익이 나는 장세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수익들 이번 주도 우리 위너일본 종목들 또 우리 또 봄봄봄 프로젝트 이따 설명드릴게요. 프로젝트와 함께 수익 계속적으로 쌓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재료를 분석하고 또 테마와 종목 꼽아주시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시선에 포착된 강세 보일 위너 11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뒤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입니다.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수비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과 함께 해외 매출 증가 힘입어서 올해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오리온 자리에 있고요. 미드필더 종목으로는 두 가지 새로운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화력발전소의 환경 설비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힌 DYPNF, 또 이어서 기관의 매집이 이어지고 있는 퓨처캠 자리에 있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종목들 살펴지고 있습니다. 또 공격수 종목 살펴보도록 하면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동훈 아나텍을 시작으로 또 드론과 로봇 제조 기술을 모두 갖고 있는 에이럭스, 나머지 두 가지 히든 종목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살펴보고 왔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네, 오늘 일단은 좀 하이라이트부터 먼저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패턴 종목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주입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패턴들이 있죠, 그죠? 21선 2차 양봉 밀집 골든크로스 그리고 11선 접점에서 매수하는 전략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패턴 중에서 지금 시장에 가장 맞는 종목들, 그러니까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장세에서 맞는, 그러니까 제철 음식, 가장 뭐 봄, 여름, 가을, 우리나라처럼 4계절이 뚜렷한 계절인 국가에서는 제철 음식들이 아주 좋은 풍미를 갖고 또 좋은 양념을 만나면 정말 환상적인 맛이 나잖아요, 그죠? 지금 장세에서는 골든이 나야 된다. 그리고 11선 접점이 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런 측면이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던 히든 종목이 DYPNF입니다. 자, 일단은 21선 2차 골든크로스 매매 말씀 좀 드렸죠. 검은색 선이 여기가 이제 21선입니다, 그죠? 21선이면 여기 일단 양봉이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여기까지 일단 확정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매수는 언제? 4일째 해서 종가 기준 5일선을 깨질 때까지 보유하라. 깨졌나요? 아직도 안 깨졌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여기서 방송 날이 여기였어요. 아주 기가 막힌 급수. 왜 여기서 5일선이 안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죠, 그죠? 그랬더니 한번 훅 흔들고 쭉쭉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보유자는 홀딩 17.3%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때 못 샀어요. 사고 싶어요. 매수는 그럼 매수자는 언제? 5일선은 보유자의 선, 매수자는
기다리세요. 11선에서 그죠? 따라가면 안 돼요. 보유자는 5일선 이탈하면 매도. 종가 기준입니다. 모든 매매는. 그래서 JPNF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지난주 동신건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잡식성이 됐습니다. 다 먹을 거예요. 테마주도 먹고요. 대형주도 먹고요. 장이 좋으니까요. 그죠? 편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벚꽃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뭐 원래는 이 대선 이벤트 5년 만에 한 번씩 있는데요. 또 이렇게 좀 탄핵 정국에서는 테마주들이 또 움직이기도 하죠. 그죠?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패턴으로 잡아낼 수 있어요. 적산병 하나, 둘, 셋. 네 개인데요? 상관없어요. 여기는 말씀드린 20개가 있어도 상관없다. 일단 3개만 20에서 돌파할 때 만들어지면 된다. 그리고 매수 언제? 4일째. 근데 우리 방송 시간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종가 기준은 5일선 타면서 가죠. 그죠? 매수 그리고 2차 매수 타임 11선 딱 타면서 뻥! 그러면 여기서 못 잡았어요. 그럼 매수는 언제? 기다려야 그랬죠? 11선에서 들어갔으면 뻥! 그죠? 20%. 그죠? 이런 거예요. 21선까지 안 돼요. 21선까지 되면 죽은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신건설 수익 20%. 지난주 10종목 중에 계속적으로 20% 종목도 3개 나왔습니다. STX 엔진. 자, 맞죠? 네. 역삼백 20선 돌파 나오고 쭉 뚝 한 번에. 그러니까 지난주는 월요일날 방송 끝나고 다음 날 다 목표 20%를 다 그냥 다 찍어버렸어요. 그 뒤에 이제 주가가 좀 장세가 좀 눌리긴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위너 11 종목에서도 바로 내일 화요일 날 10% 20% 찍는 종목이 2-3개는 나오지 않을까. 왜? 오늘 장 눌림을 버텼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걸 확인했거든요. 오늘 미국 증시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일 더 자신감 갖고 푸시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세 종목 동신건설 또 XTX 엔진 20%대 이상 수익까지 일단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패턴들 골든크로스나 양봉 밀집 패턴 그래서 책에서 배운 내용이랑 좀 틀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그러니까 이 서점 가면 그림책들 있죠. 차트 공부. 요래 사면 조래 수익 나고 조래 샀더니 요래 수익 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수익 난 거 그냥 차트 몇 개 펼쳐놓고 여기가 급손에 요딴 소리 하는 책들 많이 있고 요딴 소리 하는 전문가들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거 말고 일단은 이렇게 패턴 이평선을 보고 하면 늦는다. 그래서 봉 기준으로 해서 골든크로스를 잡아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것만 가지면 안 됩니다. 양봉 밀집 패턴을 갖고요. 그래서 이 중심값을 잡아가면서 이 양봉의 3개의 무게값을 중심으로 잡아가면서 종목을 선별해내고 그리고 이 1차 타이밍을 놓쳤다면 2차 타이밍은 21선에서 잡으면 죽어요. 그건 죽은 종목입니다. 이미 식사 끝난 종목이에요. 매수는 그러면 2차 매수는 언제? 11선에서. 11선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이다. 왜요? 지금 시장 외국인이 끌고 있습니까? 기관이 끌고 있습니까? 기관이 끌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외국인이 끌고 있는 장이라면 양 시장 모두 삼성전자가 끌어가고요. 뭐 알테오젠, 에코프로가 끌고 갈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성질이 틀려요. 외국인은 우리나라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인이 아시아에서 이머징에서 굳이 코리아를 찾아서 종목을 산다고요? 아니요. 외국인들은 딱 와서 맵의 앞에 있는 거, 진열대 앞에 있는 거, 제일 앞에 있는 거 가격 필요 없어요. 제일 큰 거 사갖고 갑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거 얼마지? 이거 얼마지? 기관 투자자들은 마트를 뒤지고 다녀요. 가성비를 보면서.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장세는 지수를 끌어당기고 시가총액 상위주만 움직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계륵이죠. 삼성전자 가는 날은 재미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1, 2월 장이 좋은 게 기관이 끄는 장이에요. 연기금이 끌고 연기금을 따라 사는 벤치마킹 펀딩 자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종목을 사거든요. 시가총액 상관없이 작은 종목. 비싼 거 안 사요. 싼 거 사니까 2차 전지 움직이잖아요. 싼 거 사니까 OTT주들을 급등시키잖아요. 이슈만 되면 팡팡 터지잖아요. 밑에서. 그죠? 위에서 떨어지고 밑에 있는 걸 기관은 받아 올립니다. 이렇게. 그죠? 기관은 그래서 바닥을 쓸고 다녀요. 그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선, 기관화 장세에서는 기관이 끄는 장세에서는 11선이 제일 잘 맞아요. 아시겠죠? 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매매 전략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미드필더에서 퓨처캔 같은 것도 보세요.
자, 올라갑니다. 오, 도도도도도 콩콩콩 21선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 11선. 11선 누가 지켜줘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기관 사모펀드 투신해서 지금 거의 뭐 한 달째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얘네가 사는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기관 개인들 지금 다 털렸거든요. 그죠? 뭐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급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바이오주들이 리가캠, 뭐 알테오젠 얘네들이 조금 비실비실하잖아요. 바이오 업황이 약간 조금 요새 2차 전지한테 좀 기가 죽었죠, 그죠?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업황이 안 가니까 수급에 비해서 오히려 덜 올랐다. 근데 바이오는 뭐라 그랬어요? 바이오는 서로 상관이 없어요. 2차 전지는 뭐 벤더, 2벤더, 3벤더. 근데 바이오가 이 퓨처케미 알테오젠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여기서 뭐 물량 받아요? 아니잖아요. 각계 전투입니다. 각계 전투.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11선 이렇게 보다가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또 빵 치고 올라가면서 5일선 레벨업을 할 거라. 그렇게 좀 보이니까 퓨처캠 잘 보시고요.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반도체 레거시에 지금 얘가 가니까 이제 동진 세미캠 얘가 막내예요. 얘가 동진 세미캠 한솔케미칼 형아들이 지금 완전 바닥돌을 꽂고 내려갔을 때 제가 항상 ENF 테크놀로지 사라 그랬죠. 그죠? ENF 테크놀로지 좋다. 막내가 먼저 올라가고 오히려 동진 세미캠이 쫓아왔죠. 그죠? ENF 테크놀로지 똑같아요. 예, 11선. 그죠? 11선. 적산병 20분 돌파 하나, 둘, 셋. 매수. 자, 눌러갑니다. 자, 11선에 사는 거예요. 11선에 사는 거예요. 11선에. 자, 그러면 얘도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11선 지켜주죠. 11선 누구 선이라고 했어요, 아까? 기관의 선이다. 그죠? 기관 투자자들, 기관화 장세. 그리고 공격수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봅니다. 에어럭스인데요. 오늘 신규주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200% 상한가 간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죠? 신규주 오늘 상장한 주식. 그래서 왔다. 그러면 또 신규주들이 또 올해 신규주들 강세장에서 상한 신규주들이 좋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 때 IPO만 참여하면 그냥 따상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상승장에서는 신규주들 항상 눈에 띄는데 에어럭스도 신규주입니다. 드론과 관련한 섹터가 있어요. 그래서 드론의 이 뇌라고 할 수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요새 드론 테마가 부각이 되지는 않지만 좀 타치적으로 괜찮아요. 그죠? 적산병 20선 돌파 하나, 둘, 셋. 매수는 여기서 했는데 뿌익 뚝 내려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타고 다시 한번 11선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에어럭스도 좋다. 오늘 신규주 상한가 200% 상한가 가는 거 보니까 또 이것도 뭐 괜찮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격수 에어럭스도 이번 주 공격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본법원 프로젝트 아까 우리 앵커님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2, 3일 만에 30명이 그냥 채워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좀 밋밋해서요. 오늘 또 아무것도 안 하기 좀 그렇고 해서 오늘 온라인 방송 없습니다. 이미 인원이 다 차서. 근데 마지막 한 10분 정도만 딱 10분 정도만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또 기회를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면 이 화면 없어지고 우리 프로젝트를 이미 내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지난주가 이제 모집 기간이었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내일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면서 프로젝트가 시작을 할 건데요. 20% 본보면 뭐죠? 20% 수익률. 2주간 20% 목표 수익률을 잡고 제가 뭐 사기꾼이면 뭐 상한가 뭐 기사처럼 보시면 상한가 드리겠습니다. 뭐 100%, 1000% 갈 종목 방송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여기 딱 서가지고 뭐 이 종목 봤습니다. 수조 원대를 뭐 하면서 이런 소리 낯뜨거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20%는 제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2주간 그죠? 20%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 보유 종목 상담 그리고 신규 매매 종목 1대1 관리를 한번 받아봄. 그죠? 계좌 좀 정리하면 해보려고 해요. 계좌가 정리가 됩니까? 제가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와서 PT 좀 받아보세요. 좀 건강해 좀 받을게요, PT. 몸 만들고 갈게요, PT 받으러. 못 만들었는데 PT를 뭐하러 받아요? 못 만들었는데. 몸을 만들고 PT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몸을 만들려고 PT를 받는 거죠. 기존 종목 때문에 올해 수익률 연초 상승장에 계좌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감이 많아건데 그 계좌는 버리셔야 됩니다. 장이 10% 올랐는데도 안 가? 작년에 장 빠질 때는 그럼 올라갔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장 빠질 때도 안 가. 장 올라가도 안 가. 그럼 그냥 안 가는 계좌, 그냥 버린 계좌죠. 살려야지 어떻게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좀 밭을 갈아엎어 드릴게요. 그렇죠? 좋은 씨를 뿌려 드릴 테니까 관리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전원 수익 계속적으로 제가 한 분이라도 낙오되지 않게 끝까지 이 프로젝트 2주간은 제가 현신의 힘을 다해서 책임져 드릴 테니까 이 프로젝트 한번 여러분들 꼭 어렵지 않아 아까 알려주셨잖아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래도 시간이 좀 있어서 천천히 말씀 좀 드리고 끝나고도 온라인 방송 좀 진행했는데 오늘은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30분은 이미 찼어요. 지금 오시면 아시겠지만 10분만 더 해서 스타트 해볼 겁니다. 지난주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작년에 11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계엄도 두들겨 맞고 참 프로젝트가 한번 출렁임이 있어서 종목도 바로 가지 않고 그래서 한번 12월에 계엄 맞고 한번 빠졌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니 비트로셀 42% 올랐었죠, 그죠? 비트로스 패턴 연구소 이렇게 양봉 밀집 아까 강의 내용 그대로 녹여드려요, 그죠? 이런 것들. 엔젤 로보틱스도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 좀 드렸지만 이런 적산병 패턴에서는 동시효과 공략들 그리고 이런 수익률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계좌 수익률들을 여러분들이 계좌로 꼭꼭 찍어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11월 19일 날부터 시작해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는 또다시 기록을 세워 나가겠죠. 시작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 수익 이것만큼 할 자신은 없습니다. 장이 워낙 1, 2월에 강해서 감사하게도 좋은 수익 177%는 이 종목 이게 다예요. 3주 동안 그때는 계엄령 때문에 한 주 더 딜레이가 3주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3주 동안 8종목 했습니다. 아니 끝. 3주 동안 8종목, 20일 동안 8종목이면 많은 종목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단타, 초단타 이런 거 안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 이것도 종목 방송에서 다 얘기했던 종목이죠. 비트로셀, 엔젤 로보틱스, ENF 테크놀로지 아직도 있죠. 넥스틸, 키스트, 데이터 솔루션, 수산인더, JVM 아직도 있죠. 그죠?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수익 알차게 챙겨 드릴 테니까 이번 본보문 프로젝트 오늘 마지막 10분 딱 채워지면 뭐 안 채워지더라도 내일 출발할 거니까 대신 마지막 10분만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위너11 종목들이 시장에서 좋은 승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들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히든주에 대한 힌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수비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내일 프로젝트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종목명은 안 알려드리지만 수비수 종목, 자 패턴입니다. 고점에서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자 쭉쭉쭉 빠져서 이제 막 적산병 21선 돌파를 해서 양봉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추세를 돌리려는 신호, 거래량이 싹 붙어줬습니다. 그래서 수비수 종목인데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수비수는 항상 종목명을 얘기하면 거의 다, 그러니까 힌트를 주면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풀무원 얘기할 때도 바른 먹거리 하면 뭐 풀무원밖에 더 있어요. 그죠? 히든의 의미가 좀 있겠나 싶기지만 힌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하게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유일이니까 네이버만 쳐도 나오겠죠, 그죠?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엔진 갑자기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순환매 이게 아니고 저는 좀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지금도 막 대동 지난번에 수익 크게 내드렸잖아요, 그죠? 그건 테마고요. 얘가 러시아 공장이에요. 러시아에 현대 이 종목이 2021년 하반기에 문을 셧다운했습니다. 한 24만 대 규모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놨는데 전쟁 터지면서 문 닫았다고요. 현대차도 러시아에 철수했죠, 그죠? 근데 이제 전쟁이 종식되면 현대도 다시 들어가겠죠. 글로벌 이 자동차 메이커들도 다시 이제 러시아에 들어가서 생산을 재개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악재 해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도 이거 자동차주들 지금 뭐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심각하게 좀 변화를 줘보면 방위산업주기도 합니다. 지금 방산주인데 이거 뭐야? 방산주가 주가가 있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지금 다 쟤네들은 하나 시스템이 제일 안 가던 주식까지 하나 시스템까지 트럼프 뭐 트레이드 수혜로 이렇게 갔다가 지금 밀리는 거잖아요, 그죠?
얘만 남았어요. 방산주 중에 진짜 SX 다이내믹스도 제가 뽑아왔었죠, 그죠? 전차 엔진 만드는 회사까지 샅샅이 뒤져왔는데 이제 없을 줄 알았는데 올라? 얘가 남았네. 예. 마지막 남은 시세 미분출, 미시 시세 시분출이 아니고 시세 미시세 분출 방위산업주입니다. 그래서 K9 자주포에 장착하는 그러니까 탄 만드는 회사죠. 이게 포, 그죠? 그리고 음속기, 착륙 장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봤을 때는 자동차주 아예 현대차 기아차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식에 따라서 문 닫았던 공장 24만 대 규모면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공장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 남은 파라다이스 방산주다.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안 간 거 얘밖에 없어요. 진짜 없어요. 스펙업 빅텍 이런 거는 방산주가 이제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전쟁 관련 테마고요, 그죠? 그런 그냥 뭐 옛날 주들 하지 마시고 이런 거 방산주를 실적 나오는 애들 마지막 남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21선 적산병 돌파 패턴은 똑같아요. 적산병 돌파 이후 지금 뭐 받고 있어요? 올라? 자, 지금 보면 5일선에서 11선까지 지금 차트가 그러니까 이 패턴은 뭐냐면 바로 가격 조정 패턴이라고 말씀 좀 드렸죠. N자형 파동이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패턴이 있습니다. 뭐가 세다? 얘가 세다. 왜? 주가를 밑에서 안 떨어뜨리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스프링 때 지지대를 바탕으로 해서 튀어 올라갈 때 띠용 하고 튀어 올라갑니다. 그죠? 얘는 잘못하다가 여기서 털썩 부러져 버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안정적인 패턴의 종목들을 우리 또 프로젝트에서는 지향을 할 거고요. 기판주들 지금 뭐시 내 것이다 뭐다 하지만 지금도 보시면 뭐 오늘 삼성공조 상한가 같듯이 액침 냉각, 유리 기판 아직 없는 것, HBM은 지금 있잖아요, 그죠? 없는 것들 앞으로 선점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퍼스트 무버는 못 됐죠, 그죠? 근데 HBM에서도 패스 팔로워를 하이닉스한테 뺏겼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어디서? 바로 유리기판을 찾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원래 했던 거기도 하고 그래서 유리기판 쪽의 종목들이 워낙 강했는데 얘도 말씀 좀 드렸지만 삼성과 공면 유리기판용 특허를 등록했다. 어찌 보면 상징성이에요, 그죠? 아시죠? 주가가 막 올라가고 나서 상한가 이유를 봤더니 뭐뭐 관련한 특허를 갖고 있는 주식이더라, 그죠? 어차피 지금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 가능성은 뭐 둘째 차지하더라도 뭐가 현실적으로 가능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섹시하게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느냐. 지금 제품이 있는 거면 그거는 안 되죠. 진짜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검증이 필요하니까요, 그죠? 근데 어차피 없는 제품인데요, 뭐 유리기판 지금 상용화가 된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특허로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고요. 방산주 중에서 못 간 거, 그거 우리가 히든주지만 얘는 기판주 중에서 못 간 거. 지금 시장은 뭐라 그랬어요? 갔던 애들이 지금 꺾입니다. 이격 부담. 밑에서 있는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시장에 크게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산주 중에서 못 간 게 뭐 있지? 기판주 중에서 못 간 게 뭐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보면 안정적이면서도 한 방에 뽑아갈 수 있는 수익들, 이런 환상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기판 관련 후발주로 히든 종목 내일 아마 우리 프로젝트에서 매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종목명 확인하셔서 프로젝트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어게인 양봉 밀집, 어게인 2002가 아니고요. 네, 지금 제가 중국주를 보자고 했는데요. 중국주 중에서 생각보다 종목이 안 갔어요. OTT가 그렇게 난리치고 올라갔는데 뭐야? 화장품도 안 가? 게임도 안 가? 뭐 별로 시콩도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5월까지는 봐야 된다. 왜요? 다 엎어져 있거든요. 지금 다 널브러져 있거든요. 기관이 걔네들을 슬슬 만지작 갖고 놀 겁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장 먼저 갖고 놀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갖고 논다는 게 올렸다가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화장품 중 좋은 거 많습니다. 뭐 실리콘2, 그러니까 미국 향 말고요. 이거 지금 작년에 화장품주들이 보시면 뭐 VT, 일본, 미국, 유럽, 그러니까 중국에서 올인했던 회사는 다 망가졌어요. 근데 대신에 미국, 유럽에 집중했던 회사들이 작년에 주가가
난리가 나서 올라갔죠. 역직구 실리콘2 포함해서 그죠? 최근에 제니까지. 근데 얘는 중국 바보예요. 중국만 바라보고 있어요. 중국 바락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갔어요. 작년에 하도 어려움을 겪다가 작년 말에 한번 또다시 중국과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올랐다가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일단 워밍업. 이 시세가 워밍업이라고요. 한번 물량을 쓱 올려보는 거,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골든을 내면서 쓱 움직입니다. 자, 이 종목은 중국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대장주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브랜드 유통까지 턴키 솔루션. 그러니까 이 소셜 업체라고 보면, SNS 업체라고 보면 카페24 같은 화장품 유통해주고 계획 마케팅부터 판매까지 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화장품 쪽에서 카페24 같은 사업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탑티어 1차 벤더입니다.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징동닷컴, 중국의 징동닷컴의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원벤더예요. 국내 징동닷컴에 지금 보시면 정말 중국 바락이죠, 그죠? 장둥닷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국 틱톡, 콰이쇼우 여기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 중국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알령 해제에는 화장품주 중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보톡스 필러 요새 휴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휴젤 굉장히 주가 핫하지요. 보톡스 바이오주 이 종목 상장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오비주 상장을 앞두고 지금 상장 예지 신청서를 통과 코스닥에 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지 않을까? 네, 이제 다음 주쯤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화장품 대장주였습니다라고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들 우리가 또 내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매를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뜨거운 테마 속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히든주에 대한 내용 알아보고 왔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 시간 이외에 공개하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내일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증시가 숨고르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MVP 종목인 STX 엔진은 23% 넘는 상승률 보여줬고요. 또 오늘의 히든 종목은 중국 관련주 등 3가지 종목 제시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